자, 여러분. 자,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완전히 봄도 이런 봄이 없어. 3월달에 이렇게 따뜻한 적이 거의 없었대요. 지금 오늘 밖에 돌아다니시면 반팔 입은 사람도 봤습니다. 자, 내일은 더 따뜻하다고. 모레는 더 따뜻하고. 음. 걱정이네요. 자, 그 방송 전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어제 유동규가요. 그 성남시장실의 CCTV는 모형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자체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실에 설치했던 CCTV는 모형이 아니고요. 그 CCTV로 보도가 된 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가짜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실 CCTV를 각 언론사들이 공개한 적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찍혔는지. 자, 그런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자, 잘 들리시면 1번. 음질 좋다 1번. 음질이 좋지는 않은데 들을 만하다 2번. 잘 안 좋다 3번. 이렇게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질 좋아요? 다행입니다. 다행.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뭐 저랑 재밌게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방송 딱 직전에 굉장히 신중한 척을 한 방송국으로부터 지적받았어요. 지적을 받았어요? 예. 뭐라고? 산만하다고요? 아니요. 그럼 제가 뭐 등치가 산만합니까? 다 산만하네 지금.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면 차라리 난데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항상 지적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받으면 요건 좀 주의해 주시오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방송 그쪽 가기 전에 내부에서 심의를 좀 하나 봐요. 어허. 심의하면서 항상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정말 방송 천재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누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실무자들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네. 예, 차라리 선을 넘든지 아주 선까지 가지 말든지 애매하다는 거야 애매. 그 방송 천재 맞아요 진짜. 제가 붙인 이름이 거짓이 아니었어. 예. 요즘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제 개인 특강은 요청하면 나가는 거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해갖고 그 부산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 아니 서울 먼저 하지 않았어요? 부산 먼저 했나? 부산 1호 내가 헷갈리고 있어 지금 다른 행사랑. 그거는 월간 민주당.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뭐냐면 크게 그 요청 오는 거 특강 나가는 거 말고 그 교육이에요. 다 당원 교육.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해갖고 이제 부산에서 했고 전남에서 했죠. 목포. 그다음 내일은 강릉에서 나주 합니다. 아니었어요? 나주. 예. 거기서 정세현 장관 저 강의원 하시면서 새날 언급 엄청나게 하시더구만. 난 딴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딴청하고 있는데 나를 딴청하고 있으니까 딱 찍더니 장관님께서 어제는 좁게 있구나. 그만. 저 정세현 장관이 보고 계시면 1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하는데 소개하잖아요. 소개. 예.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전에 이제 그 봉도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 그러냐고 그냥 봉도사라고 하긴 해요. 정치 천재 봉도사 두 닉네임을 한꺼번에 해버려. 어디에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현건 의원 지역을 한번 갔어요. 또 경북도당 특강하는데 김현건 의원하고 인민의 경북도당위원장 인미애 두 분이서 여기도 방송 몇 번 나오셨죠? 그렇죠. 두 분 다. 예. 그런데 두 분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토크를 하는데 방송 천재란 표현을 아마 지가 붙였을걸요? 내가 스스로 셀프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붙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봉도사는 김어준 총수가 붙여줬고 방송 천재는 푸나님이 붙여줬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죠. 정치 천재.
그러니까 정치 천재인데 방송도 잘해. 방송 정치 천재. 방정천. 정치 방송 천재. 자, 그 나주 어디서 있어요? 그 행사하는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네. 제가 고향이잖아요, 거기가. 그렇다 그러대요. 나주의 아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광주로 이사 와서 네. 다시 광주의 아들이 됐고 지금은 서울의 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로 주자고 친하네요. 나주, 광주, 봉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고향의 이름만 나와도 예.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뭉클해요. 그렇죠. 뭐 가볼 수 없는 것도 아닌데 명절 때 되면 가끔씩 가는 곳인데도 예.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세현, 정봉주, 남영희 거기서 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흐뭇한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아니 저도 이제 고향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요. 예, 서울처럼. 그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봉화 정씨니까 경북 봉화님은 영주쯤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남 출신이에요. 진짜? 예. 전남 어디요? 전남 해남군 옆에 노원군 공릉면. 속을 뻔. 노원군. 아니 그 농담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노원구 지역구 있을 때 호남 향후에서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 어른은 정봉주는 서울 사람이요. 그랬더니 아따 전남이라고 얘기했구만 나한테. 그래서 전남 노원군. 아니 그랬더니 전남 뭔 군이요? 그러니까 해남군 옆에 그 모시라고 했던디. 노원군. 예, 노원군 공릉면.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에 뭐 하나만 해주실래요? 예. 그 낙검수 나왔을 때 예. 그 뭐뭐뭐뭐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그 멘트 외우고 계세요?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지역 기반으로. 그런 표현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이게 일반화되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승환 가수가 그걸 따갖고 송파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가수 누구입니다 이러더라. 송파를 지역 기반으로. 야, 우리 저기 전남 노원군 출신이신. 예, 전남 노원군 공릉면입니다. 자, 옛날에 그때는 서울이 아니었고 경기도 노원군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나중에 댓글창에 정봉주 전남 사람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쨌건 민주당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교육연수원에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육연수국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교육연수위원회고 교육연수원이고 지원부서가 있는 이 원장은 좀 높은 직책이에요. 근데 우리 지원부서가 이제 4분인데 4분이 다 여성 당직자인데 아주 에이스들이에요. 일을 잘해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저한테 삐지거나 저를 싫어해요. 일 많이 시킨다고. 그 당직자들이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월급 똑같을 걸? 그렇죠. 일 많이 하고요. 근데 참고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요. 제가 구상한 것에 지금 10분의 1만 하자고 하는 겁니다. 또 너무 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우리 에이스들이에요. 국장, 부국장, 부장 그다음에 인턴 한 분이 있는데 정말들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또 이게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당원 존독하고 뭐 갈 수 있지만 전국 순회하는 거는 그거 좋아해요. 진짜 지역에서. 반가울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또 수석 부원장들이 보통 부원장들 타이틀만 두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은혜 그다음에 그 동희영 윤은 벼랑하는 기억이 안 나네. 윤땡땡 수석 부원장 그다음에 부산의 윤준호 하고 그분 벼랑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4분의 수석 부원장이 있는데 정은혜 수석 부원장이 의원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여성국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국 겸직. 예, 겸직인데 여성국이 원래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정은혜 수석 부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여성국보다 연수국이 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연수국 직원 당직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름 기억났어요. 윤정배 수석 부원장 이분들이 다른 데 그냥 타이틀 주면 끝이에요. 2년 동안 그 타이틀만 갖고 있어. 근데 이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기획회의 하면서 매주 출근해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그 말단 세포까지 예. 피가 흐르는 느낌. 음.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뭔가가 돼야 돼요. 해야 돼요. 예. 무조건. 이쪽에서 이쪽에 막 다이나믹하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아르투시 출신인데 임관 소위로 임관하려고 그랬더니 임관하는 대신에 너는 색이 불구죽죽하니 감옥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감옥을 대신 갔다 왔잖아요. 빨갱이. 예. 그때 빨갱이가 나쁜 놈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그 교육 들어가면 우리 중대장이나 이런 대대장이 이런 표현을 해요. 훌륭한 사령관은 소총을 잘 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총론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훌륭한 사령관이라고 하는 건 총론에 강하다는 거거든요. 소총을 잘 쏴야 한다. 디테일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각 의원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갖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민주당은 박수 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이 일 있으면 우우 몰려가고 저 일 있으면 우우 몰려가고 송사리 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독도 문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통해서 이 문제 누군가가 한두 명 의원이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본격적으로 해주시고, 자, 이 방송은 금요일 저녁 정봉주 TV로도 송출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방 막 하에도 막 사람들이 또 들어와고 또 듣고 막 그리고 20만이 보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뭘 볼 게 있다고. 감사해요. 자, 알겠습니다. 어제 예. 제가 이제 동네 조그만 그 꼬치집 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소주 한잔 먹는데 뒤에 있는 아빠 엄마 중학교 3학년 아들 신내동 사는 분이라고 하면서 뒤에 서 있다가 이제 정봉주 의원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들이 사진 찍어주고 그러는데 사모님께서 옆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친한 척하면 사모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이제 부인 하시는 말씀이 저도 유튜브를 열심히 봅니다. 이래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온 가족이 빨갱이구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갱이 하면은요. 예. 옛날에는 아니에요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 나 빨갱이다. 어쩔래?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상대방 말문을 막히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진짜 출발. 자, 지금 그 엄청난 이슈가 지금 막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느낌인데 일단은 독도 이야기하기 전에 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물러났어요. 전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부인을 했는데 그 다음날 김성한 전격 사퇴. 이건 뭔가 무슨 일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16일, 17일 날 방문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문제적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다가 의원들한테 뭐 대놓고 일대일로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부탁한 게 지금 민주당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테일하게 잘해야 되는데 NHK 보도했고 교토통신 보도했고 산케신문 보도했거든요. 그럼 보도한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방송에서. 무슨 근거로 이런 취재를 했느냐. 그럼 그쪽에서 답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해도 우리는 근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아주 민족적 그 교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 기자 찾아가면 됩니다. 예. 민주당이 협조를 요청해갖고. 근데 이제 그때 발언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일본 기자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그 가짜 뉴스 함부로 남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기자분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기레기로 호칭되는 분들. 예.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독도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윤핵의 독도에 관한 자국 입장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 둘이 16일 날 만나고 난 다음에 기아라 세이지 내각장관 부장관 이게 그 차관이거든요. 그날 기자에게 독도 문제가 포함되었다. 양 정상에. 이렇게 언급했다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NHK에. NHK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반 현안 확실히 하고 싶다. 그리고 고위당 직장 기자들에게 재반 현안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재반 현안이라고 하면서 재반 현안에는 독도가 반드시 포함된 거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국힘 쪽에서 뭐냐면 왜 우리나라 언론 안 믿고 대통령실을 안 믿고 일본 언론만 믿습니까? 이러고 또 헛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박진과 김태효를 문제 삼았잖아요. 박진이 뭐라 그러냐면 독도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그럼 의제는 아니면서 저쪽에서 얘기했느냐? 이러고 이제 우리 의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2007년도 노무현 김정은 노무현 김정은이 아니죠. 김정일이죠. 그때는 노무현 김정일 회담 있고 난 다음에 그 NLL 회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2008년 그 대선 때 양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김무성 의원이 유세 동안에 읽어버리잖아요. 그랬지. 예.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MB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국정원장이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공개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끈해갖고 앞으로 누가 니네 나라 정상회담을 하겠니?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딨니? 지들 정권 잡았을 때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민주당에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오늘 그 플래카드 잘 붙였더라고요. 아마 본인 생각인지 당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독도 문제 어떻게 됐는지 진실을 밝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를 포기했다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고 분명히 뭔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가 3월 16일 정상회담에서 뭐가 있었냐 라고 하는 것을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공개는 안 하겠죠. 그럼 민주당이 저는 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싸우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때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할게요. 핵심은 16일 날 무슨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날 아주 진지하게 차분하게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한 게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에 보도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죠.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물어봐요. 일본의 기자가 국가안보 전략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적기지라고 하는 거는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의 영토인 북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답변해요. 해라 이거죠. 아니 우리의 영토를 포기한 발언이에요. 나 이거 탄핵감이라고 봐요. 아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그 한반도로 영토를 공격하겠다는데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대요. 문재인 정부 때요.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을 공격할 시에는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 2017년 발언입니다. 8.15 경축사 때. 그래서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국가안보전략 문건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기자가 물었는지 이 문서를 확인한 건 분명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인터뷰 기사를 보고 16일 날 분명히 발언이 있었다. 독도에 일본의 요청이 있었고 일본의 요청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독도 얘기 나온 순간 박차고 나와야지. 독도 영유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MB가 또 다시 소환됐잖아요. 2008년 7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원족이 아니에요 그게? 예.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old back. 묻어두어. 예, 그거는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제해달라고 하게 되면 항의한 거죠. 근데 어떻게도 해석될 수 있냐면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웨이팅. 그렇죠. 왜 요즘은 영어에서요? wait a second 이런 표현보다도 hold on please 이렇게 써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독도가 일본 영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을 동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hold back 직원족이 지금 곤란해 조금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이때 이상득 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곰수에서 뼛속까지를 번역했고 투더코. 투더코. 예, 기억나시죠 이제? 예, 이제 기억나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또 선배는 뭐라 그러냐면 독도 밀약설이 있잖아요. 그러네. 1965년 김종필. 1965년 누가 여기 나갔는데 그건 이제 62년에 김종필이 일본의 수상을 만났다는 거고 65년 1월 11일에 독도 밀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낙가소내 총리가 2006년 6월에 홍콩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폭로를 합니다. 그 녹도 밀약이 폭파설 아니에요? 서로 곤란하니까 그냥 폭파시켜버리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 이때 밀약 내용은 이거예요. 독도를 일본 자국땅으로 주장하는 것을 쌍방이 용인하겠다. 유언병. 나 진짜 환장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못 믿는 이유가 65년에 밀약한 게 41년 만에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2007년 4월 월간중앙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2007년 4월에 월간중앙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상세히 보도합니다. 노 다니엘 교수. 그리고 노 다니엘 교수가 독도 밀약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러면 1965년서부터 이 보수 정권의 뿌리는 독도를 옮기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이명박 때 와갖고 영유권이라고 명시되는 걸 교과서에 넣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이때 그 김태호 1차장이 그때는 무슨 외교참 안보관인가 무슨 이런 직위로 해갖고 MB 정부 때 있었어요. MB 정부 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추정을 해갖고 쭉 보면 너희들은 충분히 독도 밀약을 통해서 독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고 이번에 3월 16일 17일 날 분명히 이게 언급된 게 분명하니 이거 민주당이 부탁컨대 국정조사해야 돼요. 와,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건 명백해요. 예로부터. 일본은 자기들이 전쟁에 패망하고 다시 나라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독도가 상당히 이렇게 일본 쪽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거기에 그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땅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그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기시다 같은 경우는 외무상일 때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독도 문제를 기필코 끌고 가겠다라고 주장했던 자인데 예.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건데 그런 측면이라면. 근데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를 자기 나름대로는 개선하기 위해서 예. 일본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지 못하고 바보가 돼버린 거. 예를 들면 이거 독도뿐만 아니라 오염수 방류를 한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는 발언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하는 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한국민한테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했다면 독도도 같은 맥락일 거다. 그렇죠. 직원적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얘기 꺼내지 마. 나중에 이야기하자. 또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해결해 줄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영토 문제, 이거 오염수 문제는 약간 좀 급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 말처럼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차놓은 빤이 깨질까 봐 거기에 적극 반박을 안 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판을 깨놓고 나게 되면 자기의 지금 유일한 성과가 한일 관계 개선인데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 그쪽의 이론가들을 만나봤어요. 야, 니네 교과서에도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도를 일본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해. 그랬더니 이렇게 논리를 펴요. 난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고 네. 보는데 야 걔들이 주장을 해도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리고 걔들이 주장을 한 걸 우리가 반박을 하면 이게 분란이 돼 갖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어. 그 논리죠. 항상 그 그 논리죠. 논리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 2008년도에는요. 교과서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다려 달라 그랬어요. MB는 최소한 기다려 달라 그랬어요. 지금 넣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못 넣습니다. 어. 아니 못 넣었어요. 그래갖고 못 넣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다음에 놓냐면 15년 만에 넣은 거예요. 왜 이걸 독도 교과서 영유권 문제를 교과서에 넣으면 안 되냐 하면요. 나중에 그들이 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때 안국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영유권인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이 항의하지 않았다가 무척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겠죠. 일본 땅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정한 거야. 이 논리를 만들어. 이거 우리 쪽 전문가들도 지적을 안 하는데요. 교과서 넣는 게 단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교과서에서 들어갔는데 한국이 항의라거나 국교 단교까지도 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라고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아니 오죽했으면 일본 그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호구를 잡히니까 예. 왜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삥 뜯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근데 그게 삥을 뜯기려고 멱살을 잡힌 게 아니라 저쪽에 불량배가 보이니까 직접 가서 자기가 돈을 꺼내준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불량배는 그 호구한테 네 집에 가서 집문서 갖고 와 할 놈들인 건지 딱 뭐냐면 이번에 그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여 있는 거를 외교부가 일본 대사 대리죠 정확히 말하면 예. 초치를 했어. 예. 근데 거기 가서도 일본 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의 문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영유권이다. 그게 일본 언론의 보도로 나오는데 한국 언론의 보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얘네들은 지금 이걸 근거로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밀하게.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답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 강제동원 문제를 대승적으로 뭐 열어줬던 거를 다 원점으로 돌린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가 일본의 마음을 얻었다고 강제동원은 다 양보를 했는데 또 뭐 화이트리스트나 요 지소미아를 양보를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미적지근하게 끝나면 계속 밀고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예. 이게 여러분 독도 문제가 국민의 영리를 완전히 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한국민의 이해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이제 중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요.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일식집들 다 난리 났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수산물 수입이 어디서 되는지 집화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어디 생산지인지가 명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지금 멍게의 7-80%가 다 그 후쿠시마 멍게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싸워갖고 뭘 만들었냐 하면 수산물 생산지가 어딘지 명시하게끔 되었어요. 그때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민간에서 세슘 그 검색기를 막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시장 갖고 세슘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기 그렇죠. 위해서 여기에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 화로차를 했던 분, 예, 화로차 감시했던 분, 예, 우리 정봉주 의원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되는데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중도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보수니까 윤석열을 찍었으므로 우리 아이들 세슘 먹어도 돼 이럽니까? 이건 보수 진영에서 더 분노해야 돼요. 내가 기껏 해고 당신 찍어놨더니 우리 아이들 방사능 오염돼 수산물 먹으라는 거냐?
당신 무슨 정치를 이렇게 이건 보수에서 길거리로 나와야 돼요. 저희는요 진보이고 이재명 대표를 찍었기 때문에 야 수산물 갖고 니 까불 거 내가 그럴 줄 알고 수산물 안 먹었지롱 이러면 돼요 우리는. 근데 자신들의 자식을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을 먹이려고 하는 정책을 펴는 저자를 뽑은 당신들은 이제는 손가락 자를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 자는 거 갖고 용산 앞에다가 던져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손가락 돌려주고 우리 아이들 건강권 돌려줘라. 뭐 하는 겁니까 보수 진영? 그 방사능 오염수는요. 방류하겠다고 하는 일본의 저 지거리가 자기들 돈 아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더 저장할 공간이 있어요. 저 후쿠시마에 가보면. 근데 거기다가 지금 더 뭔가 짓기를 좀 그러하니 이거 다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이번 찍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냐면 야, 그 기준치 아래래. 그 방사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방사능은요. 일만 있어도 해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래 한 10까지는 괜찮아 라고 자기들이 정해. 그리고 10이 안 됐으니까 이건 방류해도 되라는 식의 논리를 만들거든요. 예. 방사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 특히 여성 어린아이들은 치명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넷플릭스 들어가게 되면 체르노빌 그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그거 보면요.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체르노빌 그 폭발 사건 나니까 다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 공사합니다. 다 죽었어요. 100% 사망해요. 그 체르노빌 주위에 아직도 그 땅이 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전에 오염되면 이 방사능에 오염되면 얼마가 지나가야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능을 반대하는 이유는 폐기물을 지하 350m 뭐 지하 뭐 500m 여기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쯤 지나야지 없어진지 인류가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원전 짓지 말자는 거거든요. 폐기가 불가능합니다. 폐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전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죠. 또 하나 우리 광우병 데모할 때 지금 보면 그 국힘에서 이렇게 광우병 괴담이라고 여러분 잘 보면 영국에 저는 수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총리가 아니 광우병 괜찮아 그러면서 그 고기 먹고 그러다가 그분 결국 광우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요. 제가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엄마들 이직한 엄마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는 저희가 2010년인가 아마 교육감 선거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 경기도 교육감 때 우리가 그 어느 교육감이죠? 그때 그 경기도 교육감이 압승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상급식 공약을 던집니다. 무상급식 공약을 던져놓으니까요. 아이가 둘 있는 집 엄마가 계산하니까 12만 5천 원이 한 달 세이빙 되는 게. 그 12만 5천 원이면 삼겹살 파티는 3번 할 수 있고 소고기 파티 2번 할 수 있어요. 이게요. 난 민주 진보 진영이 철저히 캐피털리스틱 자본주의적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자 우리가 돈에 미쳐갖고 돈으로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지는 못할지라도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흐름은 이해해야 돼요. 이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거든요. 저는 이제 민주당도 그다음에 안진걸 그 촛불도 거기서 안진걸 왜 등장해? 아니 안진걸 촛불광장 대표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아 여기가 대표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공동 대표는 촛불 행동. 공동 대표 여러분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대표자가 이제 김민웅 교수라고 봐야죠. 아 김민웅 교수. 근데 안진걸을 집회만 하는 건가? 아니. 거기도 공동위원장 맞아요. 공동위원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세슘 지금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큽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가 됐다 그러잖아요. 아젠다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그 수산물 수입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덕도 뭐 지소미 엄청 많아요. 예. 저지대가 본격적으로 밝힌 거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그다음에 2018년 초계기 갈등 문제고 의제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게 독도 영유권 문제하고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 방류수 오염수 방류 문제, 그다음 독도 문제 이거 정말 잘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혹시 당대표면 이렇게까지 했을 텐데 조선 수군 주든지 대마도 반환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싶어요. 이해는 이.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대마도 주민들에게 어디 자치권으로 들어올지 투표하자. 우크라이나는 투표하자. 그러면요, 대마도 주민들이요, 한국령이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일본령 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한국령이 과반은 넘기지 못해도 40% 이상 나올 거라고 봐요. 조선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K-팝으로 일본은 디클라인 컨트리, 기우는 나라고요. 우리는 라이징 컨트리입니다. 라이징 선이에요. 우리가 뜨는 해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내리막길 걷고 있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보도가 안 들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인 줄 알아. 어떤 분은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대마도도 가져오고 근데 이 독도 문제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면 돼요. 일단 독도 그 대책위를 좀 세게 발족을 시켜갖고 16일에 무슨 얘기했냐? 김민석 의원 이런 거 가지고 센스 있어요. 요즘 잘해요. 아니 요즘 과거에 그 2000년 초반 떠오르는 태양 확실한 대권 주자로서의 김민석의 모습에 한 50%까지 접근한 것 같아. 갑자기 또 요즘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잘하죠. 이제 쉽게 표현하면 김민석 살아있네 이런 소리 듣지 지금. 예, 요즘 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분을. 뭘 몰라. 옛날에 그래요? 저 김민석 의원 옆에서 수발 들던 사진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어르신이었었어? 무짝 아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자 의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잘하면 그 힘이 모이면 잘하거든요. 그 독도 문제는 일단 정보 공개했으니 송기호 변호사가 민주당도 이 국정조사해서 밝혀라. 너네 무슨 얘기 했는지 녹취록 내라. 지금 국정조사 들어가겠다는 거죠. 민주당하고 그 기본소득당이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했죠. 이거 굉장히 재밌게 가요. 지금 윤석열은 너무 쉽게 접근한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본과 사이를 좋게 해서 미국의 이쁨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보여.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걸 양보한 느낌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반박을 하면 일본과 사이가 나빠질까 봐 쉽게 표현하면 김건희도 내줄 태세야. 이 상황이라고 난 일단 봐요.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분들이 독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번에 특강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물어봐요. 북한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럼 누구를 응원하겠냐? 99.9%가 우리 북한 미워 죽겠는데 핵 개발 때문에 일본하고 하면 그래도 북한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일본은 우리한테 넘을 수 없는 그렇죠. 이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해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북한을 편들면 저쪽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빨갱이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일본을 편 안 들고 북한 편 드냐고. 근데 그것 빨갱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한 90%가 보수거든요. 이 강남 친구들은 그 친구들 북한하고 일본 축구할 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다 북한 응원하더만. 그럼 걔들이 빨갱이에요? 그냥 민족적 정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논리잖아요. 북한을 조금만 칭찬하면 빨갱이가 되고 일본은 욕하지 말아야 되고 주적은 북한이고 일본은 친하게 지낼 이웃이고. 그럼 니들도 빨간색 없애라. 그 당에 우리가 가져오게. 참. 자, 이야기 좀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어쨌건 지금 뭐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 방문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국가안보실장 교체하는데 또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주미 대사를 불러다가 미국 방문 때는 주미 대사가 없는 상태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그 이야기를 아까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안 다뤄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면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김건희 라인과의 충돌로 국가안보실장이 그만뒀다. 그 김성환이 윤석열과 각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밀렸다. 아마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되면 이건 외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김성환 그만두는 거 보고요.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미 정상 국빈 만찬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K 컬처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협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추진하고 있대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니에요, 블랙핑크가? 그 지금 블랙핑크 팬들 난리 났어요. 정치를 니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여기 세계적인 K-파워를 여기다 갖다 해갖고 정치에 이용해 먹냐.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블랙핑크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BTS 다음이라는 얘기. 불핑이. 그러면 이제 블랙핑크 팬들이 화내요. 지금 이제 BTS하고 비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죄송해요. 사과드립니다. 네, 이거 비교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갖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보면요. 리사가 8,3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 그 다음에 제니가 7,100만이에요. 4명의 멤버인데 지수가 6,500만, 로제가 6,400만 명. 제니가 이제 제일 많잖아요. 제니가 7,100만이야. 리사다. 제니가 우리나라 이제 교포인데 별명이 뭐냐면 인간 샤넬, 인간 구찌. 지금 전 세계적인 하이엔드 명품들이요 다 블랙핑크 광고 쓰고 있어요. 다 거기 모델입니다. 야, 근데 그런 그룹을 자기들 정치 행사에 갖다 쓰겠다. 레이디 가가고 하는데 질 바이든이 잘못했네. 안 되는 거죠 이건. 근데 여기가 YG 엔터테인먼트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적 성향이 조금 가까운지 어쩐지 저는 뭐 그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네.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자유니까. 이거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여기다가 우리나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하고 있는 BTS나 블랙핑크를 왜 갖다 씁니까? 난 이거는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하면 안 돼요. 거기는 기업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거 좀 쓰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뉴욕 방문했을 때 BTS가 가서 공연하고 그랬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뭐 소목 비틀었고 강제로 한 거 아니거든요. 블랙핑크 팬들이 난 이거 항의해야 된다고 봐요. 공연하지 마라 이거. 쪽팔리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블랙핑크가 공연 안 한다고 쪽팔려서 어떡하지?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나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MZ세대가 등 돌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꼰대. 예. 야, 니들 뭐 스케줄이랑 상관없이 와서 좀 놀아봐. 이 마인드일 수 있어요. 요즘 진짜 난 저 국힘 하는 거 보면 김경 갖고 경희대인가 어디 갖고 그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 밥. 1,000원짜리 학식 줄 서갖고 먹는 거. 그 1,000원짜리 학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람들 그 원리를 아는지 모르겠어. 그 졸업생들 다 후원금 내갖고 실제 원가는 4,000원, 5,000원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3, 4,000원 기부하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 가서 줄 서갖고 1,000원짜리 학식 먹는다고 MZ세대가 마음을 돌리냐고. MZ세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내친 이준석 데리고 와야 돼요. 또 이준석 찬성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이준석 때문에 2011년 6월 11일 날 MZ세대가 왔거든 그쪽에. 아니 이준석 쳐내면서 가서 학식 먹으면 뭐 준수. 난 여기 보세요 지금 30대는 3% 6%인가로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20대는 뭐 한 11%좀 떨어졌고. 이번에 블랙핑크 공연하면요 MZ세대가 여기 마음 가는 게 아니라 더 돌았습니다. 그렇겠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따라해. 부러웠던 거 되게 많이 따라해요. 보면은. 아니 그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기획비서 공연기획비서 타큐민을 따다가 쓰든지. 타큐민 비서관 또 일자리 좀 얻게 갈 사람도 아니죠. 거기도 자기 곤조와 신조가 있는 사람인데 갈 사람도 아니죠. 아유 참. 나 이 블랙핑크 공연 레이디 가가하고 협연 준비한다 그래갖고 지금은요 레이디 가가 공연하는데 블랙핑크 가서 명함 내미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블랙핑크 공연하는데 레이디 가가 나도 좀 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자랑하는 우리도 레이디 가가 있다. 블랙핑크도 한번 오면 안 될까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냥 블랙핑크를 단독으로 불러도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어쨌건 독도에 관련해서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 영리를 건드려버린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건. 민주당이 정말 이거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진정성 있게 싸워야 돼요. 잘 준비해서. 요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사고. 요거를 말을 꺼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예. 새날은 꺼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죠. 이게 66조에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있는데 영토가 어딥니까? 독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독도가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까지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독도 밑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천연 자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요. 이제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 지금 분쟁에서 붙잖아요. 그럼 그 남중국 그 수출 라인이에요, 거기가. 유럽으로 가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북극해가 녹아갖고 북극 라인이 지금 그 개설되고 있거든요. 북극 라인이 개설되면 독도 앞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 북극 그 개발이 돼갖고 북극해가 녹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남중국 해로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비용도 줄어요. 우린 뭐 수출 얘기할 것도 없지. 수출 뭐 중국 수출 다 깨먹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유럽 수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그 최근에 뭐 저 북한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퇴진이 추모하다 어떤 문구를 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령. 그러니까 현재로서 보면 그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일본이 윤석열한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 같은 지령을 내렸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는 그들 논리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갤워치님, 흑수저님, 김현진님 고맙습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당직 개편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당직 개편 뭐 한 7, 8자리 바꾼 것 같은데. 정봉주 의원도 당직 개편 대상일까 아닐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유, 저처럼 외곽에 허접한 직이 무슨 대상이 됩니까? 아니야.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역 의원보다 훨씬 활동이 활발한 사람.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상당수는 지역구 활동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총선 전이라. 근데 본인이 지역구를 아직 그 공릉동, 월계동 뭐 여기 뭐 지역 기반으로 하셨던 걸 옛날 얘기니까. 그 교육연수원장은 밖에서 이제 전국구 이미지 개편하면 그러네 진짜 정봉주 전국구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조금 조심하면서 소리 소문 안 나게 하는데 한번 어디 갔다 오면 그 지역구 의원이 여기저기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알죠. 아니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제가 그 농성 50일째 갖고 인터뷰 땄잖아요. 여러 의원들. 근데 이제 그 마이크 안 돌아갈 때 아니 가서 특강을 하고 가야지 왜 부흥회를 해놓고 가요. 그 자기가 그 뒤에 가면 시작할 때부터 정봉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끝날 때는 정봉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고 질문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봉주 특강한 거에 가서 양념으로 덤으로 가서 하고 온 거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아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최강욱 의원은 지역구 어디로 간대요? 나 그게 궁금하다 갑자기.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지역구 없을 가능성이 높은 활동 잘한 비례대표가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 그래서 그건 또 정봉주 머릿속에 프로젝트가 있겠죠.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더 가면 안 돼. 갈 곳이 있긴 있어요? 걱정돼서 그래. 너무 많았고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될 판이에요. 아 최강욱 의원? 아니 최강욱뿐만 아니라 활동 잘했던.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세요.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가죠. 어디 갑니까? 전국구. 정봉주는 전국구.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 여러분들 농담을 들으면 안 되니까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꼭 나서서 잘 싸워줄 사람이 국회의원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년 2월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네. 세상 일이. 예, 미리 여기 가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A라고 하는 지역을 가겠습니다라고 해봐요. 국회의원 169명 다 저 욕합니다. 못 살아요 제가. 최강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의겸 의원 군상 간다 그랬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네. 김우겸 의원은 가서 박았거든. 군산 가겠다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인사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명이 가서 지역구 차지하는 거냐 그러고 그래갖고 조용히 있잖아요. 요즘 김우겸 의원. 진짜 정봉주는 특히 그러겠어요. 어디 지역에 잠깐 밥만 먹으러 가도 정봉주가 나타났다. 혹시 여기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 떨고 막. 그러니까 어디 가고 특강을 하고 그래도 그 의원님들한테 요즘 부탁해요. 저 여기서 특강해 왔다라고 하는 걸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른바 요즘 제 특강이 이순신 특강입니다. 나의 특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선거 지금 만들어낸 거죠. 아니 원래 있었어요. 자, 당직 개편 예.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그게 뒷말이 안 나오는 당직 개편이 아니라 예. 뭘 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오늘 지금 질문제답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가봐요. 자, 이재명 물러나라 그럽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조응천 의원이 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검찰 공화국이 야당 탄압한다라고 하는 걸 당론으로 결정했거든요. 그 규정을. 그럼 검찰이 이렇게 탄압함으로 인해서 당이 소란스러운데 탄압을 당하는 사람 때문에 소란스럽습니까? 탄압을 하는 사람 때문에 소란스럽습니까? 탄압하는 사람 하는 사람 때문에 소란스럽고 우린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으면 탄압을 안 할 거다? 박모 전 의원이 또 얘기했고요. 조응천 의원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묻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야당 탄압 아니라고 보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넌 못 물러날 터이겠다고 하니까 그럼 당직 개편이라도 해라. 이랬어요? 그럼 뭐 전모 의원, 모모 의원 막 이런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탄압이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만둘 수 없고 굳이 당직도 개편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 그냥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개편할게. 이러면 본인들의 요구에 8, 90% 정도 응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책임도 없고 지금 물러난 사람들 문진석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김우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잘 싸운 죄밖에 없지 사실은. 그러면 아니 선수 그 부산시당 최고위원 내가 다른 사람 통해갖고 그만두라면 절대 그만두지 말라 그랬어. 지금 선수가 그 최고위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응천이 서은숙 물러나라고 한 논리가 이재명 방탄했다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럼 이재명 방탄한 의원들 그 138명인가가 반대했거든요. 그분들 다 물러나라 그래야죠. 아유 진짜. 예? 그분들 의원직 다 사퇴해야죠. 무슨 논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정봉주 전국구를 통해서 정봉주 TV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검찰 탄압에 대해서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대장동 그다음에 선거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 어디든 니네 지역구에서 하든 네 안방에서 하든 내가 가겠다. 정봉주를 밟고 정봉주를 설득할 수 있으면 내가 앞으로 네 주장에 동의하마. 네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네가 정봉주를 설득하고 밟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주장에 내가 동의할게. 이러고 여러 차례 공개 토론을 하라고 제안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전화번호 공개하면 우리 팬들만 와갖고 술 먹고 11시 반에 정봉주 전화 안 내고 뚝 끊어. 바빠 죽겠는데. 이게 그나마 조응천은 솔직한 거야. 각종 언론사 있잖아. 신문사 이런 데다가 비명계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오죽했으면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니들 인터뷰할 때 실력으로 해라. 많지도 않아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조응천 솔직하다라고 하는 데는 차라리 솔직하다 이런 거야. 차라리 솔직하다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공감은 해요. 이거 한동훈식 표현입니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공감을 해. 뭐냐면 이 양반이요.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27일인가 28일 공수처 법안 통과시킵니다. 이때 금태섭하고 조응천이 둘 다 공수처 반대해요. 근데 의총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천이 공수처법 안 된다 막 갖고 그러다가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하면 따르겠다. 그랬었다. 기억난다. 예, 그 공수처 찬성해요. 예. 근데 금태섭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래서 우린 금태섭이 그 전날 이해찬 대표하고도 뭐 식사도 하고 그래갖고 다 설득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표결을 하는데 30분 앞두고 쓱 원내대표 찾아와요. 표결하는 와중에 막 진행돼.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금태섭이 쓱 오더니 원내대표한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그 공수처법은 통과될 것 같으니까 난 소신에 따라서 기권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해요.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이인영 대표야. 이인영. 이인영 대표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30분 남겼는데. 이런 게 비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금태섭보다도 비겁한 인간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자, 얘기 좀 셌어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그 당직 개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논거인지 알아먹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왜 당직 개편을 해야 했으며 이렇게 했는데도 불만인 이유가 뭐냐? 저는 모르겠어요. 왜 불만인지. 조정식 그만두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해식 그만두라고요? 지금 당이 그 방탄했다는 거거든요. 방탄했으면 아까 그 놀리고 지금 당이요. 그럼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공천학살 없겠다고. 시스템 공천 하겠다고. 시스템으로 하는데 뭐 학살이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누가 진짜 그 친명 아니어도 이렇게 당직 그만두라고 하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서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왜 다른 의원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나만 머리 아파 죽겠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므로 민주당이 나중에 결국은 총선 진다 같은 논리는 종천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달리 보면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면 총선 이겨요 그냥. 지금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그럼요. 민주당이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지고 볶아. 그래서 당이 좀 약간 지지고 볶는 느낌이나 선거 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본인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설사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 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총선 이기는 방법은 민주당을 막 이간질해가지고 당을 쪼개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민주당은 어디에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이번에 휴가비 10만 원 보조, 숙박비 3만 원인가 5만 원 보조 해갖고 600억 풀잖아요. 네. 이거 웃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 그 비용 3만 원인가 5만 원씩 지금 경기도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역 민심이 바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처럼 실질적 이득이 오는, 그러니까 사회 오피니언 리딩 그룹들은 담론으로 의견이 바뀌고요. 아젠다로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5만 원, 10만 원에 흔들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600억 풀었거든요. 총선 앞두고요. 6천억에서 1조 풀면요. 전 5% 넘어간다고 봐요. 이런 걸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600억 내고편일 수 있다. 예, 예측가능. 그리고 이미 그 에너지 지원금을 준 거로 민심이 흔들린 걸 봤어요.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뭐 안양시에서 얼마 주고 막 지금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심이 흔들려요. 이번에 600억 풀거든요. 휴가 앞두고. 그럼 이 돈을 주로 받는 분들이 누구냐? MZ세대예요. 휴가비 10만 원. 그 다음에 숙박비 5만 원. 3만 원. 3만 원이요. 3만 원인 건데. 주는 김에 5만 원 줘라 그냥. 근데 이게 총선 앞두고 총선에 체감되기 전에 4월 10일 총선이잖아요. 3월 25일 날 만약 한 1조 푼다. 난 총선 치르기 힘들다고 봐요. 결국 윤석열이 뭐 긴축 재정 뭐네 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거 이긴다 그러면 아마 독도도 팔아먹을 기세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제가 생각에는 국민은 무지몽매한 개돼지이므로 많은 걸 먹을 걸 주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 캐릭터죠, 사실. 예, 그런 캐릭터로 보이잖아요. 내부자들이 나오는 딱 그런 캐릭터들이잖아요. 예. 그 정치의 어떤 공감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어떤 루틴을 갖고 던져주면 알아서 쳐먹고 찍어줄 거야.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는 부패하면 돼. 뭐 이런 캐릭터예요. 아니 야당도 카운터 파트너로 안 보이고 야당도 딜이 밟으면 없어질 거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독도 문제 잘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격 규정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난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철학 부재라고 봐요. 너는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니? 너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과 어떠한 담론에 근거해서 당직을 더 바꾸라고 하는 거니? 아니면 네가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미리 조정식을 쳐내자고 하는 거니?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분들 주장을 쭉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조만간 그 중에 수장들하고 밥을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넌 무슨 생각하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당적이 민주당이니까 예. 가장 첫 번째가 당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당에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예. 근데 희한한 논리를 검찰이 수사한 건 이상한 건 맞는데 어쨌건 수사 받으니까 물러나. 예.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예. 검찰이 저렇게 나올 때는 그 검찰과 맞서 싸우겠다는 태도를 먼저 보인 뒤에 맞습니다. 적을 막아낸 뒤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안 되는 정말 희한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더라. 제가 뭐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것 같고 좀 민망하긴 하지만 2007년 대선 때 저는 손학규가 이제 와갖고 희망이 있었고 손학규 대표를 지지했었고 근데 이제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저는 BBK를 갖고 정동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386 어느 한 의원이 형, 그러다 형 혼자 감옥 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형은 정동영 걔도 아니잖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 당 후보가 정동영이 됐으면 정동영 당선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의 최대 계보가 민주당이야. 그 똑같은 현상이 이번 대선 때도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은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께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또 당선돼서 국회 들어오고 싶으면 민주당이요. 지금 잘 뭉쳐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봐야 당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본인이 뭐 철학 공부 안 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무슨 의도로 어떠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명백해요. 안 그러면 야, 나 공천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 이런 얘기라도 해요. 그럼 그거 그렇게 솔직하게라도 얘기하면 불쌍해서라도 그냥 놔둘 테니까. 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주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 말 되지 않지 가깝지 하는 게. 그럼 우리 서로 모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네 방송. 아니 근데 의원님이나 저나 네. 이제 이 민주당 부류에서 진영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있어.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그러면서 철학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김구 선생의 정신. 그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거 흐러지는 그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 정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뭘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딱 어떤 현상이랄까 사건을 딱 보면 바로 1초 안에 어떤 방향성이 생겨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내년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건 하늘의 뜻이고요.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는 다시 되고 안 되는 게 하늘의 뜻이고 저는 그래도 많은 지지자분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게 국회의원 하고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서부터 대학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면서부터 40년을 한눈 안 팔고 계속 한 길로 왔어요. 그리고 2008년에 떨어져 갖고 지금 15년을 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현역. 전국. 근데 야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저는 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또 왜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는 정의로운 한 길을 왔다. 적어도 의리는 지켰다. 그 의리가 누구에 대한 의리냐면 자기를 지지해줬던 지지자들, 자기를 믿어줬던 당원들에 대한 의리는 안 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빛 이론이죠, 그게. 자, 갑자기 순간적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깔때기를 들이대셔. 그런 이야기 내가 해도 돼. 아니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 흔들고 하는 분들에게 아까 저는 푸나님이 무척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이라도 나는 민주당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잖아요. 뭔가 어떤 이슈 때문에 막 흔들리면 탈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탈당하겠다고. 네. 저는 항상 그 캠페인을 반대로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민주당 입당해라. 입당해서 내가 내 한 표 행사라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뭐 준비한 이야기 다 못했습니다만 네. 뭐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마지막 질문. 예. 지금 분위기는요. 민주당이 저는 탄핵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될까 하는 긴가민가 했던 건 박근혜 때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론의 흐름을 보니까 예. 민심이 윤석열을 확 놔버리는 순간이 금방 온다고 저는 봐요. 예. 그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공개적으로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물밑에서는 탄핵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해도 돼요. 이제는 음. 독도를 포기했다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의무를 포기한 거거든요. 66조 그 헌법 66조입니다. 대통령 책무를 포기한 거. 그러면 그다음에 뭐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탄핵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만약 독도를 포기했다면 탄핵이다라고 하는 걸 의원들이 하면 왜 안 됩니까? 그 하는 의원들이 용감한 의원들이죠. 박근혜가 그러니까 뭐 태블릿 PC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예. 박근혜가 그 전에 민주당한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지잖아요. 일당을 예. 놓치잖아요. 예. 그때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에요. 그러다가 난 독도가 태블릿 PC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구조로 가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 어떤 그 생각이 예. 확 손을 놔버리는 시점이 금방 오거든요. 예. 그럴 때 민주당 자체가 계속 대안을 내고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거기에 정책 같은 걸로 이렇게 양쪽 투트랙으로 가는 상황이면 민주당한테 저는 니들이 정권 다시 잡아라. 요 생각이 좀 올 것 같다고 보는 건데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텔레그램으로 뭐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예. 아주 우리는 이 소통의 방송이야 보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91년도 시의원 출마했을 때예요. 잠깐만 정봉주 맞아요? 잠깐만 저 보람빛 네가 하나만 던져줘봐. 나도 이거 오늘 누가 보내줘갖고 깜짝 놀래갖고.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91년도요. 31살 때. 보람빛 네 사진 좀 하나만 해주세요.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보면. 야, 옛날에 사진들 보면은 어저께 저한테 그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인데 꽤 옛날 거야. 맞아요. 저보다 어릴 때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청년들 같더라고 느낌이. 예. 아 저거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떠 있는 거예요. 91년도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출마했을 때. 저 때 이제 한 100표 차이로 떨어집니다. 야,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약간 팔자 같은 게 좀 있구나. 예, 그러면. 이 사진, 야, 근데 지금 느낌은 남아 있는데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여. 그래요? 저 땐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 예. 그리고 보면은 정봉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또 이재명 대표랑 2013년에 찍은 사진도, 요거는 지금 2006년입니다. 2006년에요. 그러니까 무려 이게 지금 한 7, 8년 된 거네요. 아니, 저게 얼마나 재밌냐면 저 때 교육 예산 늘리지 않다고 청와대 가갖고 둘이 대파 싸우고 사진 찍는다니까 사진을 또 웃으면서 찍어 이식으로 웃으면서 껴안고 찍은 거예요 저게. 노 대통령 보살이시네. 그러니까 대통령 일대죠. 대통령이 퇴임 얼마 안 남겨놔두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사진은
2013년으로 돼 있네요. 2013년 3월 제가 이제 출소하고 이 시장님이 전화 갖고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갖고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고 사진 찍은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성남시장 된 지 거의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그렇죠. 2년 있을 때. 2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네. 아유 귀여워 죽겠어. 지금 이야기 이 사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옛날도 있었다 우리가. 옛날도 있었다. 난 또.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자 탄핵이란 말이 너무 남발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탄핵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전 자연스럽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근거가 있을 때는 해도 된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말이죠.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네. 자 그게 뭐 독도만 팔아먹었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민생 파탄이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탄핵 문제요. 저는 우리가 해도 되는 게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하고 국힘의 몇몇 의원들하고 했고 나 탄핵하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 하지. 해야지 그럼. 네? 그렇게 해보라는데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때려봐 하면 때려야죠.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이 방송은 금요일 날 한 번 더 나가고요. 저 정봉주 TV에서 그리고 오늘 저녁 7시는 또 누구 나옵니까? 그냥 오늘 김두관 의원 나오는구나. 정봉주 인맥이 있어. 정봉주 개야 다. 자, 알겠습니다. 정치 천재 정봉주 여러분 이따가 7시에는 정봉주 TV로 가시고요. 자, 새날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